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최고의 코미디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황당 가짜 뉴스였습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 주한미군이 투입되어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해갔고 이들로부터 부정선거 개입을 자백받았다. 이건 딱 들어도 황당한 가짜 뉴스인데 음모론자들은 이 뉴스에 열광했습니다. 즉시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까지 내고 완전한 거짓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정부의 극비 작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모를 뿐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모를 거다. 왜? 트럼프가 비밀리에 군대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한미군이 모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말 정신승리와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코미디인 것은 이러한 황당한 가짜뉴스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에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황당한 가짜뉴스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스카이데일리 워낙에 처음부터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매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놀랍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누가 들어도 황당한 가짜뉴스를 아니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들이 이걸 받아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코미디와도 같은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 이거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이게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으로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에 투입한 병력보다 20, 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면 국회에다가 1000명, 5000명 넣었어야 되겠죠. 270명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총탄도 없는 군인. 질서 유지하라고. 반대로 선관위에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조사 결과에서 많은 저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갖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선계엄이 국한 문란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자가 시중에 떠도는 저질 음모론을 끌고 와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변호한다? 너무나 창피한 수준이죠. 아니, 선관위 보안점검을 했더니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되어 있더라. 거기에 또 음모론을 더했죠. 1, 2, 3, 4, 5는 중국에서 쓰는 중앙정부와 뭐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번호인데 이걸 쓴 거 보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식의 망상과도 같은 변론을 펴고 있는데, 아니, 중국에서 1, 2, 3, 4, 5는 우리나라 뭐 119, 112처럼 민원 고충 처리하는데 쓰는 민원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선관위 비밀번호와 연결시켜서 이런 식의 망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편 이유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 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181회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91%에 해당하는 165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30회였고 포함해서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에 대한 총 압수수색이 무려 181회나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91%, 165회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지금 뭐 경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통한 지금 소송만 몇 회였습니까? 그 모든 소송에서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엄의 이유로 삼는다? 너무나 황당하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펴는데 선관위를 탓하고 부정선거를 끌어온 것, 그 배경부터가 철저히 거짓말이라는 것. 거짓말에 정말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이런 음모론 매체가 퍼뜨리는 가짜뉴스까지 끌어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음모론으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뭐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뭐 차기환 변호사, 음모론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죠. 차기환은 뭐 박주신, 뭐 신체검사 음모론뿐만 아니라 여러 음모론을 폈던 분이고, 도태우 변호사는 아주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이런 음모론자들이 지금 대거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시작해서 음모론으로 망할 작정인가요? 감사합니다.